미 8군의 메인 PX는 해방 전에는 미스코시였다가 해방 후엔 동아백화점이 된 건물을 쓰고 있었다.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건물이다. 남대문 시장을 포함한 그 일대는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만큼 환도한 주민이 희소한 동네에 틀어박혀 살던 나에겐 눈이 돌고 정신이 어지러질할 만큼 번화하고 화려했다. 6.25 때 전화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은 PX밖에 없었다. 무너져 내린 벽돌과 시멘트 더미 사이에서 여름에 돋아난 풀이 말라 죽은 게 몇백 년 묵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공터 사이에 불쑥불쑥 남아있는 건물들도 겉모양은 멀쩡해도 속이 불타지 않았으면 높은 칸막이처럼 벽만 서 있고 지붕은 뚫린 건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에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꼬여들어 사고 팔고 속고 속이고 훔치고 구걸하느라 마음껏 흥청대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이국적인 활기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천박의 근원지가 바로 PX였다. PX를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 쪽의 번영과 화려가 오직 PX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양키 시장 덕이라면 그 반대쪽에 주랭랑처럼 질비한 가건물마다 들어선 한국 토산품점이 한국 사람에게도 낯선 온갖 잡화와 조잡한 수혜품들을 미친년 키질하듯 덮어놓고 휘둘러대며 달러를 만져볼 수 있는 것은 PX를 드나드는 외국 군인들 때문이었다. 양구, 포천, 철원, 문산 등지에서 휴가 나온 사병들은 PX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남은 달러를 그 토산품 가게를 기웃대며 야금야금 날렸다. 자기가 속한 사단이나 군단 마크를 쓰놓은 인조견 스카프를 사서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길다란 장죽을 사서 입에 물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똥통을 매거나 지게를 진 목각 인형을 사서 고향에 붙이려고 길바닥에 내놓은 걸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의 초연에서 잠시 멀어진 해방감을 느긋하게 음미하려 들었다. 그러다가는 10중 8구 팸프의 유혹에 걸려들게 돼 있었지만 취급하는 물건도 상대하는 고객도 다른 양쪽 시장의 상이한 통화를 유통시켜주는 달러 장수들이 스며있지 않은 곳은 없었다. 특히 젊은 여자는 달러 있느냐는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귀를 더럽히지 않고 그 번화가에서 걸음을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무리 멋부리고 나왔다고 해도 사람 어떻게 보고 이래요? 하고 한마디 쏴주거나 냉랭하게 구는 걸로 달러 장수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지만 PX 앞을 본거지로 삼은 양아치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양아치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고 또 한 종류는 뭘 파는 것처럼 들이대면서 훔치는 걸 주로 하는 좀도둑들이었다. 거지 애들의 밥은 양공주와 PX 거리였다. 그 애들은 PX 안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통틀어 PX 거리라고 부르면서 양공주와 분류해주기는 했지만 한번 붙들렸다 하면 용서 없기로는 양공주 취급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그 애들은 빌어먹으려고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여서 질이 좀 나쁜 애는 그 안에다 콜타르 비슷한 시꺼먼 걸 넣고 다녔지만 질이 나쁜 애는 구린내 나는 인분을 넣고 다니면서 핸드백을 붙들고 늘어졌다. 돈을 안 주면 그걸 옷에다 칠하겠다고 킬킬거리며 위협했다. 그들은 얼굴에다 일부러 앙괭이를 그리고 패거리를 지어 다녔기 때문에 재수 나쁘게 걸렸다 하면 얼른 한 푼 집어주는 게 수였다. 구걸의 대상이 주로 양공주라면 얌생이질이 노리는 건 지아이들이었다. 멀쑥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미군 사병들한테 양아치들이 집요하게 들이대는 상품은
주로 조잡한 춘화였다. 그걸 지아의 턱주가리 밑으로 밀어 올리면서 야릇한 웃음을 흘리는 목적은 그까짓 거 한두 장 팔려는 게 아니라 춘화를 붙인 빳빳한 마분지로 포켓에 꽂힌 파카 만년필을 낚아채는 데 있었다. 파카 만년필은 아무리 중고라도 남대문 양키 시장으로 가지고 가면 당장 현금이 되었다. 그런 애들에 비하면 구두닦이들은 양반이었다. 그 바닥에서 쫓겨나지 않고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치기나 해코지는 삼가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얼굴이나 손등에 구두약을 함부로 처발라 눈만 반짝반짝 하기는 얌생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양아치들이 이미 충분히 남루하건만 더 극적으로 불쌍해 보이려고 기를 쓰면서 악모구리 끌듯 그 바닥에 꼬이는 것도 그 한가운데 PX가 있기 때문이었다. PX 뒤쪽은 주로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서 양갈보와 양아치와 달러 장수와 PX걸과 PX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자벽부들과 양키 시장 상인들이 화기애애하게 어우러져 점심을 먹으며 돈셈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거래를 트기도 했다. 그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미군이나 미국 물건에 붙어먹고 산다는 것으로 한통속이었다. 그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패거리를 지어 뭔가 일을 꾸미고 한 푼 두 푼의 이해 상반의 언성을 높이느라 뜨겁게 달아오른 순간은 마치 꿀꿀이죽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처럼 실속 있고 느글느글하고 파렴치해 보였다. 내가 첫 출근한 날 티나김을 만난 것도 바로 PX 뒤쪽에 난 직원들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중음식점에서였다. 설렁탕, 곰탕, 국밥 따위를 파는 집이었다. 오전 중에 국밥집은 썰렁했지만 증기가 자욱한 부엌 속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는 조급하고도 활기가 넘쳤다. 나는 허순구 사장이 앉아있으라고 일러준 바로 그 자리에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허 사장은 오전 중 느지막이 나오라고만 하고 정확한 시간은 말하지 않았다. 예의상 내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장보다 늦을 경우 그 안에 들어간 사장을 불러낼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덮어놓고 일찍 나와서 뒷문 밖에서 떨고 있었다. 직원들의 출근 시간보다도 이른 시간이어서 PX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먹고 사는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상상한 대로 입술이 새빨갛고 화장이 짙은 멋쟁이들이 단연 눈에 띄었지만 비로드 치마에다 양단 두루마기를 입은 귀부인 차림의 중년 부인도 적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의 군복 차림이었지만 미군 부대 종업원에게도 군복 착용을 허용하던 당시로서는 입은 옷만 가지고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이 또한 천차만별이었다. 영어 때문에 캥기는 게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영어 몇 마디는 해서 이런 데 다닐까 싶게 늙고 추비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약간은 위안이 되었다. 허 사장은 종업원들의 출근 시간보다 1시간도 더 넘게 느지막이 나타났다. 그는 윤이 흐르는 모직 신사복 위에다 미국 군복 중에 UN 점퍼라 불리는 방한복을 슬쩍 걸치고 있는 게 그렇게 도드라지게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UN 점퍼는 시중에서 매매되는 미군복 중에서도 가장 값나가고 따뜻한 방한복이었다. 그동안 그 피부가 고운 여자와 뉴똥 포대기 밑에서 충분히 시시덕대다 나왔는지 그의 잘생긴 얼굴엔 남을 기다리게 했다는 미안감도 추위를 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다만 편안하고 유들유들해 보였다. 저 안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면 출근 시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일까? 그 안의 사정을 잘 모르는 나는 그게 여간 신기할 뿐 아니라 믿음직스럽기도 했다.
얼마만큼은 무신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오버도 없이 염색한 미 군복을 개조한 바지 위에 구제품 재킷을 걸치고 으르르 떨고 있는 내가 안 돼 보였는지 얼른 마주 보이는 국밥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텅 빈 국밥집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더니 자지러지는 소리로 반색을 했다. 오메, 사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요? 장가 드시고 발길을 끊으시길래 뭘 잘못했나 했더니 젊은 사모님이 싸주시는 벤또를 드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만 혹시 간밤에 사모님 눈밖에 나서 아침도 못 얻어 잡수신 거 아니요? 그러게 내 뭘 했어요. 인삼 녹용으로도 나이는 못 속인다 안 합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농짓거리를 하는 걸로 봐서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아는 흉엄을 없는 사이인 것 같았다. 아, 말 조심.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중하게 쓸 서울 대학생이니까 아주머니도 그렇게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패스 나오는 대로 티나 김을 내보낼 테니까 그동안 몸이나 좀 녹이게 내버려 둬줘요. 괜히 순진한 사람 앞에서 남의 험담이나 할 생각 말고. 허 사장은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아주머니도 더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음식점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았기가 편치 않아 문만 바라보면서 티나 김을 기다렸다. 티나 김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이름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 알 까닭이 없었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걸 걱정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따로 부리고 있다고 한 그 사람이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기다리는 사이에 나에게 과연 PX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나올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는지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꾸역꾸역 몰려 나왔고 그중 상당수가 국밥집으로 들이닥쳤다. 안 먹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가 더욱 불안해질 무렵 다른 PX 거라고는 한눈에 달라 보이는 품위 있는 멋쟁이가 밝게 웃으면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반가워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내 손과는 될 것도 아니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친 손이었다. 나는 그게 반갑고 마음이 놓였다. 티나 김이라는 분이세요? 말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렇게 확인을 했다. 앞으로는 티나 언니라고 불러. 김 언니라고 그래도 되는데 우리 매장엔 김 씨가 또 한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곰탕을 2그릇 시켰다. 패스가 나왔는지 궁금했지만 말투로 봐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티나 김을 대하는 태도는 정중하다 못해 아부에 가까웠다. 곰탕을 가져와서도 만화 많이 넣었다고 말하면서 눈웃음을 치고 갔다. 만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티나김이 좋아하는 국 건더기인 듯 했다. 그러나 티나김은 국 건더기를 그닥 즐기지 않는 듯 나한테 듬뿍 덜어주고 나서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었다. 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짓들이 적당히 수더분했다. 이 집은 깍두기가 맛은 있는데 어찌나 크게 썰었는지 한 입에 먹기가 버거웠다. 그러나 티나김은 그 큰 깍두기점을 입가에 고춧가루 하나 안 묻히고 품위 있게 잘도 먹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핀잔을 들을 정도로 나는 그녀의 품위 있게 먹는 기술에 넋을 잃었다. 다 먹고 나서 그녀는 껌을 한 개 건네주면서 우리 매장은 사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벤또를 싸우기로 돼 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 점심 얻어 먹는 건 좀 무안했지만 처음 맛본 PX 맛이랄 수도 있는 그 미제껌 맛은 황홀하도록 향기로웠다.